많은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 제품만큼 호전 반응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아요. 호전 반응이 두려울 정도로 저희 제품이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호전이다, 부작용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호전 반응이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그 제품이 더 좋은 거죠, 뭐. 호전 반응이 없는 건강식품은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걸 왜 먹습니까? 그래서 늘 호전 반응은 우리가 식품을 어떤 건강식품을 먹게 되면 호전 반응은 받아놓은 밥상이란 얘기죠. 약은 우리 몸에 쌓이고 식품은 우리 몸에서 활용되고, 그래서 약은 쌓여서 우리 몸을 차게 하고 간을 병들게 하고, 식품은 우리 몸에서 활용돼서 구성물질로 활용돼서 더욱더 우리 몸을 살려내고. 그래서 약과 식품은 근본적인 차이죠. 이건 약은 인공이고 인공물질이죠. 이 인공물질에 약간의 자연물, 즉 천연물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1이라면 이게 99죠. 근데 식품은 천연물질로 돼 있죠. 여기에 어떤 색소랄지 그건 또 인공물질을 가미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제형상. 그럼 요건 99고 요건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1이 99를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여기는 있다 하더라도 99가 1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에서 축적되고 이것은 배출되죠. 그래서 약은 부작용이고 식품은 호전 반응이다. 약은 쌓이고 식품은 활용된다. 그래서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독이고,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독이고,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식품은 우리 몸의 인체 구성물질, 즉 영양소다. 단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영양소를, 균형 잡힌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우리가 식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건강보충식품이라고 그러죠. 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그러고. 이건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을 해독시키죠. 근데 약은 우리 몸에 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작용을 일으키죠. 독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 면허받은 사람이 해야 되죠. 즉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죠. 독이기 때문에 취급상 문제가 되죠. 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지만 많이 먹을 때 치사량이 있죠. 그래서 약을 최종적 승인할 때는 치사량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 먹었을 때 인체에 생명에 지장을 주는가, 그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에 따라, 연령에 따라 복용량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약은 치사량이 있어요. 치사량이 없는 약은 없어요. 치사량이 없다면 그것은 의약외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을 이런 생각을 않고 자꾸 그냥 약 찾은 거예요. 독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약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탕물에 조금 더 설탕물이면요, 조금 더 비싼 거 써보죠. 꿀물에 쥐약을 탔어요. 여기다 좀 식초를 넣었다고 해보세요. 구연산. 자, 구연산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새콤하고 달고 맛있죠? 쥐약은 숨겨있죠?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었어요. 근데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시원하다, 좋다, 음료수죠. 근데 약한 사람은요, 쥐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시원하고 좋다고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해서 계속 이걸 먹어야 되냐면, 이 쥐약을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것은 독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 간에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 약사가 취급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요, 식품의 식사의 보충제예요. 우리 몸에 영양소죠. 필요한 영양소.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돼요. 신고만 하고. 호전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일시적으로 간 독성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독소나 이 노폐물들이 몽땅 빠져나오면서 간 처리 능력 이상으로 간으로 밀려드는 거죠. 또는 신장이 처리하지 할 수 없는 그 양 이상으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증상은, 호전 반응은 끊으면 즉시 없어지는 거예요. 부작용은 끊어도 안 없어지는 거고, 그게 후유증이 오래 가는 거고, 우리 몸이 거기서 타협할 때까지. 이 간독성 증상, 간독성 증상이 또 여러 가지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피부에 가려움증이다. 이거 했더니 피부에 가려움증이 나가지고 온몸이 가려워서 밤새 긁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 물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간세포들이 죽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해독하지 못한, 그 독성을 해독하다 스스로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는 간세포, 그것들이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유출되면서 결국 피부 쪽으로 빠져나갈 때 나가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독 호전 반응으로 가려움증이 온다, 그런 분들은요, 간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죠. 거짓말처럼 깨끗해지잖아요. 호전 반응 우리가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죠. 잘 때 조혈작용이 일어나요. 혈액은, 혈구세포는 살아있죠, 세포죠. 그래서 이놈이 일을 해요, 적혈구가. 일을 하는데 내가 쉬지 않고 계속 과로하게 되면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 순환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이놈이 산소를 많이 날렸단 말입니다.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적혈구는 90일에서 약 120일을 살아요. 열심히 일한 적혈구는 한 90일 살고, 게으름 피는 백혈구는 120일에서 140일까지도 살아요. 적혈구는, 적혈구. 그러면은 3일 동안 시험 공부한다고 날밤 샜네요. 그럼 이놈들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져요. 예를 들어 현재 80일 살았다. 앞으로 120일, 아직 40일을 더 살았는데 3일 동안 빡세게 돌렸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수명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3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날밤 새면서 잠도 안 자고 생혈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 어혈이 많이 생겨요. 죽은 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쫙 엎드려서 세수하려고 하는 순간 쏟아지죠. 그러면은 이러한 어혈들이 뇌에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면은 얼마나 뇌가 일을 많이 했을까요? 신경 써야 되니까. 그리고 몸에도 생기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뇌압이 차니까 여기서 터지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서, 이거 막으면 안 돼요.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압이 차서 압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조건 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계속 이렇게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개운해지죠. 칙칙했던 얼굴이 뽀해져요.